시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우 익숙한 개념이지만 물리학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성을 측정하는 물리량입니다. 시간은 일정한 간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을 초, 분, 시, 일, 주, 월, 년 등의 단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시간은 보통 절대시간과 상대시간으로 나뉘어 표현됩니다. 절대시간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동일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며 상대시간은 서로 다른 관측자들 사이에서의 시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또한 시간은 우주의 공간과 더불어 시공간의 일부분으로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은 관측자의 속도와 중력에 영향을 받아 변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로 다른 관측자들은 서로 다른 시간의 경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정의된 시간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일정한 일정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또한 시간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의 연속성과 영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문화와 인류학적인 연구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세월 또는 광음이라고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명백히 불가역적인 연속상에서 발생합니다. 시간은 물질 운동의 계기성의 연관이며 물질의 어떠한 운동에도 불가결한 물질 자신의 측면입니다. 시간은 한때 예로부터 자주 마음 쪽에 근거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1차원의 불가역성이 그 특징이며 3차원의 공간과 불가분한 통일을 이루어 4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은 고대부터 철학자와 과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시간은 종교, 철학, 과학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연구 주제로 되어 왔으나 시간의 의미에 대한 여러 갈래의 폭넓은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시간의 정의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시간이 사건의 측정을 위한 인위적인 단위에 불과한지 아니면 사건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리학적 의미를 갖는 어떠한 양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물리학에서의 시간은 시계가 있는 바를 정의합니다. 물리학의 방정식에서 시간을 가역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계산성의 추상면에서 그러하며 거기에서 실제적인 시간의 가역성적 주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산업혁명은 시간이라는 개념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전에는 서구에서조차 기계적이고 객관적이며 측정 가능한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딱히 없었습니다. 공정과 자전에 따라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고 시간을 대략적으로 가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부터 발전해온 학문은 천문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시간의 측정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철도회사가 생기고 각종 물품회사가 생기면서 객관적인 시간의 측정과 여기의 정확성은 돈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개인과 사회, 국가에게 있어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경쟁력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시간의 단위는 오랫동안 사건들 사이의 간격과 그 지속 기간에 대한 양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과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태양의 유관 운동, 달이 차고 기우는 변화, 진자의 진동처럼 명백하게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물체들을 시간의 단위에 대한 표준으로 사용하여 왔던 것입니다. 시간은 국제단위계와 국제량체계의 7가지 중요 물리량 중 하나입니다. SI 시간 단위는 초이며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측정함으로써 정의됩니다. 시간은 속도와 같은 다른 수량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시간의 정의는 다양해집니다. 현대에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카를 융의 동시성 이론,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시간 등이 논의되면서 어느 누구에게나 객관적인 것으로서 여겨지던 시간은 그 의미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상대성과 주관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자 시간이라는 주제는 작가, 화가와 철학자들에게 새로운 의미로서의 중요한 테마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시간에 대한 관심은 현대에 들어서 시간여행, 거꾸로 가는 시간, 시간이 멈추는 등 시간에 대한 흥미로운 영화들이 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시간이 왜 과거에서 미래로만 직선적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바로 연력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의 증가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고립계에서는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에는 엔트로피가 극대값을 가지는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함에 따라 시공간의 에너지 분포가 변하게 되면 그 전에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며 커지는 쪽이 자동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미래가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시간의 방향성을 연력학적 시간의 화살이라 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방향성은
연력학적 시간의 방향성과 같기 때문에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의 지각, 시간 심리학자들의 연구 내용은 주로 사람들의 시간의 지속에 관한 지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사람은 사건들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 궁금해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의 지속을 아는 것은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능력인데 악보를 표시된 음표만큼 연주하거나 자신의 일을 일정한 시간 내에 끝내야 될 때 중요하게 쓰입니다. 20세기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인식과 시간의 지각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생체시계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그 후에 생체시계 외에도 시간의 지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찾아내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그 요인들과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극의 종류, 19세기 후반 주로 독일과 미국에서는 다양한 실험이 이뤄졌는데 사람이 시간의 지속성을 얼마나 정확히 판단하는지 혹은 다른 두 사건에서 어느 사건을 더 길게 지각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자극의 종류에 따라 지속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같은 시간 동안 가해지는 자극에 대해서는 청각적 자극을 시각적 자극보다 10-20% 정도 더 길게 인지합니다. 더 흥미로운 내용은 연속적 지속 착각이라는 효과입니다. 지속 시간이 똑같은 두 사건을 지각한다 하면 사람은 일정 시간보다 지속해서 주어지는 자극에 대해서는 짧은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자극보다 30% 정도 더 길게 느낀다고 합니다. 체온. 미국의 심리학자 허드슨 호블런드는 체온과 시간 인지 과정 간의 관계를 발견하였습니다. 어느 날 호블런드의 아내가 감기로 인해 체온이 올라갔습니다. 호블런드는 간병하는 도중에 잠시 자리를 떴는데 아내로부터 오랫동안 어디에 가 있었냐는 불평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떠났던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호블런드는 체온이 시간 인지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추측하고 그의 아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사람의 체온이 올라갈수록 시간을 인지하는 과정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호블런드가 이 사실을 발견하였을 무렵 미셸 프랑수아라는 프랑스 심리학자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인간의 자각 수준 또한 시간 지각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하는 순간같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사람들의 주관적 시간이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풍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면 사람들은 외부 사건의 속도가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매우 짧은 순간에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생체시계의 속도가 크게 증가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 설명합니다. 인간의 자각 수준에 의해 생체시계의 속도가 크게 증가하면 외부 시간은 느려지는 것처럼 느껴지며 반응 속도는 평소보다 빨라집니다. 나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다고 느낍니다. 이에 대해 흥미로운 실험이 있는데 바로 심리학자 퍼거스 크레이크가 1999년에 행한 노화와 시간 판단에 관한 실험입니다. 그는 우선 피실험자를 평균 나이 72.2세인 노인 그룹과 22.2세의 젊은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크레이크는 피실험자가 눈을 감고 30, 60, 120초를 짐작으로 세게하는 실험과 실험자가 30, 60, 120초의 신호를 제시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판단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연령에 따라 달랐는데 시간을 세도록 하는 실험에서 노인 그룹은 실제 30초보다 더 긴 시간이 지나서야 30초가 흘렀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시간의 경과를 짐작하도록 했을 땐 실제 120초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40초밖에 안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심리학자는 나이가 들수록 생체시계가 느려져 외부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낀다고 설명합니다. 기억.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떠한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나요?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기억을 더듬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기존의 생체시계 모델은 피실험자들에게 시간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는 정보를 알려줬을 때에만 유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서는 위와 같이 시간 판단의 시작점을 알 수 없을 때 생체시계가 어떻게 사람이 시간의 흐름에 대해 인지하였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1960년대 온스타인은 인간이 지니는 시간 감각은 일정 시간 동안 누적된 기억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기억의 용량에 의해 시간의 흐름을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자동차로 캐나다에 가는 길이었어요. 여행 중에 글 쓰는 일을 걱정하던 친구에게서 녹음기를 받았죠. 그리고 72년의 추억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72년 이야기를 끝낸 뒤 73년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국경에 이르렀을 때는 89년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녹음 테이프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해가 지날수록 이야기할 내용도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점점 더 이야기할 것이 없었어요. 그 길이가 거의 일률적으로 짧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에서 반복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저장되는 경험들이 점점 적어질까요? 젊은 시절에는 집중력이 좋을까요? 나는 이 가정들 사이에서 결정을 내릴 수가 없군요. 세계적인 신경의학자이자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등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인 올리버 섹스의 글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온스타인의 이론은 쉽게 증명되지만 사람의 인지와 시간 지각에 대해 전부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약물에 의해 각성 능력을 증대시킨 경우에는 과거 시간의 길이에, 약물에 의해 기억 저장에 관여한 경우에 현재 기억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기억의 저장량만 보는 온스타인의 이론은 지나친 단순화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심. 누구나 지하철을 기다리거나 영화극장에서 줄 서서 표사기를 기다릴 때 시간이 유난히 느리게 흐른다고 느껴봤을 것입니다. 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느낍니다. 이 사례는 온스타인의 이론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온스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 더 많은 기억이 저장되므로 시간이 더 많이 흘렀다고 인식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반대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한 관심에 의해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흥미를 갖는 일을 했을 때에만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관심에 집중이 필요한 까다로운 일을 할 때에도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을 확인하는 시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해시계. 시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해시계를 들 수 있습니다. 해시계란 막대기나 기둥 또는 방첨탑의 그림자 길이를 측정하거나 위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지구의 주위를 돈다고 생각되었던 태양의 움직임을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선 그림자의 길이를 재는 시계 해시계는 그 지역의 시간만을 가리킬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태양의 움직임이 복잡하게 변하기 때문에 유용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지구의 자전축과 평행이득에 기울이는 방법을 쓰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선다이얼의 시초이자 시계 역사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 예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오벨리스크가 근호문으로 쓰였는데 지침은 지축에 평행하게 기울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다이얼은 계절에 관계없이 같은 장소의 그림자의 위치가 일정한 곳에 오지만 그림자의 길이는 늘 변했습니다. 선다이얼은 기원전 1500년경의 이집트 해시계가 가장 오래된 것이지만 이를 먼저 발명한 것은 아마도 바빌로니아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 근호문은 기원전 6세기 초에 그리스에 소개되는 등 차츰 동서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밤이나 날씨가 궂은 때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7세기까지만 해도 기계로 된 시계보다도 오히려 더 정확했습니다. 해시계의 도입은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간 사용에 대한 훈련도 촉진시켰습니다. 물시계. 해시계가 비교적 정확한 시간 측정 기구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간을 세분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결점을 보완하여 물방울을 이용한 물시계 클렙시드라가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을 일종의 강이나 흐름 같은 것으로 보는 원초적인 관념이 액체나 모래 같은 것이 흐르는 속도를 이용해서 시간을 재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물시계를 처음 발명한 것을 칼데아 사람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바지를 층층이 겹쳐놓고 물이 가장 위쪽의 물바지로부터 아래쪽의 물바지로 차례대로 흘러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물이 흐르는 속도 자체도 일정하지 않으며 그릇의 수압이 떨어질수록 그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물시계는 고대 문명에서 널리 사용되었는데 그 예로 기원전 100년경 아테네에서는 공식 시간을 대중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시장 앞에 물시계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에테네와 로마의 법정에서는 발언 시간을 규제하기 위해 물시계를 사용하였습니다. 불시계. 물 이외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생각된 것은 불이었습니다. 1206년 아랍의 한 문헌에서는 촛불시계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공을 넣어 놓으면 초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타들어가면서 그 공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초 하나가 타는 데는 13시간을 기준으로 하였고 떨어진 공은 작은 기계 장치를 움직여 타고 남은 심지를 잘라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불을 이용해 곧잘 시간을 재곤하였습니다. 대개 그들은 미로 모양의 둥근 틀을 이용했는데 중국인들은 여기에 인화성 물질을 뿌려놓고 도화선이 타들어가는 원리를 이용해 시간을 쟀습니다.
한쪽 끝에 불을 붙이면 실이 점점 타들어가면서 가는 길목에 묶어놓은 조약돌이 떨어지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 불 시계 가운데에는 주로 수, 나, 복의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에 걸쳐 1년마다 평균을 내어 평균 태양일을 정하고 이것을 24등분하여 그것을 시를 60등분하여 분을 60등분하여 초로하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계식 시계 기계식 시계는 크게 동력 공급 장치, 동력 배분 장치, 동력 전달 장치, 기어 회전 속도 조절 장치, 시간 표시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용도에 의해 메인 배럴 내부 메인 스프링에 동력이 저장됩니다. 스프링에 저장된 동력에 의해 메인 배럴이 회전하면서 밸런스 휠과 헤어 스프링이 조립된 부품을 회전시킵니다. 이때 팔렛이라는 부품을 사용하여 밸런스 휠이 계속 돌아가도록 합니다. 팔렛은 밸런스 휠 중앙에 위치한 주얼핀을 밀어주어 밸런스 휠을 회전시킵니다. 팔렛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이스케이프 휠이라는 부품을 사용합니다. 이스케이프 휠의 돌기는 팔렛 양단에 달린 보석 중 한쪽을 밀어 밸런스 휠이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스케이프 휠과 팔렛의 상호작용으로 시계는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동력을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다른 한쪽의 팔렛 주얼이 그 역할을 합니다. 다른 팔렛 주얼은 롤러의 주얼핀이 돌아와 아래 펠럿 주얼을 풀어줄 때까지 동력을 정지시켜 이스케이프 휠을 잡아줌으로써 동력이 필요할 때에만 제공되도록 합니다. 여기에 전달되는 동력을 배분하기 위해 기어와 톱니바퀴를 사용하는데 이 기어를 사용하여 시침, 분침, 초침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진자시계 1602년경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진자의 진동 주기가 진폭으로부터 거의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이를 진자의 등시성이라 합니다. 1656년에 네덜란드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크리스티안 호이겐스는 진자의 위와 같은 성질을 이용하여 시계의 시간 조절기로 진자를 활용하였고 이전보다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시계 수정시계나 원자시계와 같이 전자의 진동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입니다. 수정시계 수정의 탄성 진동과 앞전 효과를 이용한 진동자를 시간 표준으로 사용하는 시계입니다. 지름이 약 6.25cm인 수정고리에서 10만 헤르츠의 진동수가 발생하면 진동수 분할이라는 과정을 거쳐 그 진동수를 감소시켜 기계식 기어 장치를 통해 시계 문자방과 연결된 동기전동기에 전달합니다. 10만 헤르츠의 진동수를 1번에 600만 대 1의 전기식 기계식 조합기어 감속 장치에 적용하면 시계의 초침은 변수를 제외하고선 시계 관점에서 60초에 1회전합니다. 원자시계 원자가 기압,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초당 정해진 숫자로 진동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정시계의 오차를 보정한 시계입니다. 현재 국제 표준으로 지정된 것은 세슘 원자시계로 세슘 133원자액이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초로 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의 모든 생물들에게 유일하게 평등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생물은 어쩌면 인간밖에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양동깨비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